싱가포르 국제보건 박람회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모든 첨단 의료기기들이 일제히 멈춰버린 가운데 단 한 곳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관이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된 연출이라고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의 이동형 스마트 병원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저는 마르타 호프만입니다. 독일에서 온 글로벌 NGO 의료기술 총괄 매니저죠. 제가 싱가포르 국제보건 박람회에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료기술을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특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말 대단한 규모라는 거였어요.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 전체가 세계 각국의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의료기기부터 미국의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일본의 로봇 수술기, 중국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까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기술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평소 데이터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각 부스를 돌며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유지보수 비용, 현지 기술자, 교육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를 따져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안정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정전이나 통신 장애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력해진다면 소용없으니까요. 각국 부스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부스에서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진단기기를, 미국 부스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원격 의료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로봇 간병사와 자동화된 약물 관리 시스템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기술이 완벽해 보였고 데모 영상들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연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전은 기본이고 네트워크 불안정, 부품 수급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한국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상은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꽤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어요. 기술 자체는 발전했지만 시스템적 안정성과 실전 경험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부스는 다른 곳들과 조금 달랐어요. 화려한 홀로그램이나 대형 스크린 대신 실제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진 이동형 병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실제 의료진들이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 시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엑스레이 촬영부터 혈액 검사, 심지어 간단한 수술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꽤 인상적이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정전이 일어나거나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박람회장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에어컨이 멈추고 전시용 모니터들이 일제히 꺼지고 심지어 비상등까지 꺼져버렸습니다. 박람회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각국 부스 담당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복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잠시 기다리면 전력이 복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정전이 오래 지속될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관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여전히 의료 시연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로 걸어가면서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장 전체가 정전인데 어떻게 저기만 불이 켜져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임시 발전기라도 가져온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부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스 관계자들도 하나둘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자신들의 시연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도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부스 안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엑스레이 장비를 작동시키고 혈액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전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모니터들도 선명하게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다른 모든 부스가 암흑 속에 있는데 저기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니. 저는 부스 담당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일본 민간 의료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팔짱을 끼고 한국 부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그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리 정전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연출용 전력을 준비해둔 모양이군요. 마케팅 차원에서는 꽤 효과적인 전략이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연출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진짜 위기 상황에서 저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리가 있나요? 아마 오늘 박람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배터리나 발전기를 숨겨두었을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무력할 거예요. 일본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박람회에서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환자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정전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부스의 이동형 병원 컨테이너 옆면을 보니 작은 표시등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전력 공급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자들이었습니다. 메인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으로 백업 전원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병상 자체에도 작은 배터리 팩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각 침대마다 독립적인 전원 공급 장치가 달려 있어서 환자 모니터링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출용 장비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과연 이게 정말 연출일까 아니면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일까요?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부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람회 주최 측에서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방송을 내보냈지만 언제 전력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른 부스들은 모든 시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관람객들도 하나둘 박람회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스 주변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정전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무리 속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는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분명히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일 겁니다. 정전 상황에 맞춰서 완벽하게 연출한 거죠. 그의 말에 몇몇 관람객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갈 리가 없죠.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심이 이해가 되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부스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기술자인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가 즉시 반응했어요. 정전 시나리오에 맞춰서 미리 연출하신 거겠죠?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텐데요. 한국 기술자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연출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닙니다. 평소대로 했을 뿐이에요. 평소대로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항상 이런 상황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메인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무정전 자가발전 모듈이 작동하고 각 병상에는 독립적인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통신이 끊어져도 자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어요. 일본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르죠. 한국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혹시 직접 보시겠어요? 그는 사람들을 이동형 병원 컨테이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따라 들어갔어요. 안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의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장비마다 백업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중요 장비에는 2중, 3중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백업, 통신 백업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들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용 장비가 아니라 실제 재난 현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정전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 장비의 작동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병상을 보세요. 그가 환자용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병상처럼 보이지만 하단부에 리튬 배터리 팩이 내장되어 있어요. 메인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배터리 전원으로 전환되어서 최소 8시간은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침대 옆면을 열어보니 정교한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있었어요. 단순한 백업 전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요한 생체 신호 모니터링은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덜 중요한 기능들은 전력 절약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통신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정전이 되면 인터넷도 끊어지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자가 컨테이너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안테나들이 자체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위성통신과 메시 네트워크를 결합한 시스템이에요. 기존 통신 인프라가 모두 마비되어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도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먼지, 진동, 극한 온도 같은 환경적 요인들은 고려하셨나요? 물론입니다. 기술자가 벽면의 패널을 열어 보였습니다. 모든 핵심 부품들은 방진, 방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 가능하고 진도 7 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재난 대응용 특수 장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현재 정전 상황에서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술자는 계속해서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약물 관리 시스템, 응급 상황 시 환자, 이송을 위한 자동 진단 및 데이터 전송 기능, 심지어 원격 수술까지 가능한 로봇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재난 대응을 위한 이동형 병원이군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극한 상황을 가정했어요. 지진, 홍수,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기술로 구현된 거였어요. 일본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출이라고 비웃었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 관람객들의 표정도 회의적이던 것에서 점점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의료진이 복잡한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대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력 관리부터 환자 데이터 백업, 응급 프로토콜 활성화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재난 대응 시스템이네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저희는 의료기기를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시스템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한국 부스의 모든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환자 모니터링, 진단 장비 심지어 수술용 로봇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술자는 우리를 컨테이너 안쪽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 있었는데 수많은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전력 상태, 통신 상태, 각 장비의 작동 현황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스템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메인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자가발전 모듈과 배터리 시스템이 협력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있었고 각 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 배분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들은 최우선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비들은 절전 모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재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대응처럼 움직이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단순히 정전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적인 솔루션이었어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도, 홍수로 도로가 끊어져도, 전쟁으로 인프라가 파괴되어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완전 독립형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술자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동남아시아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저희 시스템을 급히 현지에 보냈어요. 현지 병원들이 모두 무너지거나 전력이 끊어진 상황에서 저희 이동형 병원만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설계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 재난 현장에서 검증받은 기술이었던 거죠. 단순한 전시용 장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점점 경탄하는 표정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일본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도 이제는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겠죠. 기술자는 계속해서 시스템의 다른 기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 이송 시나리오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때 환자의 모든 의료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리되어 이송병원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동형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관람객이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의들과 실시간으로 화상 진료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원격 수술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장비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의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였어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 신념이 기술로 구현되어 지금 제 눈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진료가 끊기는 순간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걸 너무 오래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조용해졌어요. 전쟁, 자연재해, 경제적 어려움.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이었습니다. 전력이 끊어지면 중환자실 환자들이 위험해지고 통신이 마비되면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없게 되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추구한 게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절실함이 반영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이 아니라 책임감을 설계했습니다. 기술자가 계속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감 말이에요.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거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기술자는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간단한 침대와 식료품 저장고, 심지어 정수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의료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을 위한 시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환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과 복지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며칠씩 잠을 못 자면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시설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정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 재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기술로 구현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자는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운영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이 원칙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질문도 떠올랐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면 정작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하신 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에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희 NGO에서 일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기술자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부터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경제적 접근성을 염두에 두었어요. 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보통 첨단 의료기기 개발업체들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모듈형으로 설계했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의료 수요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도입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응급치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접근이었어요.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죠.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장비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제공할 때 의존성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현지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어떤 나라들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미 아프리카의 3곳, 동남아시아에 2곳 배치했습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가나의 한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산모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필리핀에서는 태풍 피해 지역의 응급 의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했고 지금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고 현지 기술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했으니까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받는 쪽에서도 의존성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제공하는 쪽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윈윈 구조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나요? 상업적으로는 더 수익성 있는 방법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솔직한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희는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기를 바랐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들은 이미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런 기술이 필요한 곳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익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박람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시 전력이 복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 부스에서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전 상황에서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그 모습,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된 의료 서비스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료 기술을 평가하러 갔던 박람회였는데 결국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고 온 것 같았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영상 리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NGO의 동료들과 후원자들에게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었거든요. 오늘 싱가포르 국제보건 박람회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람회장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는데 모든 부스가 어둠에 잠긴 가운데 한국 부스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의 조롱, 한국 기술자의 차분한 설명, 그리고 제가 직접 본 놀라운 시스템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시스템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특히 그들의 철학에 대해 강조했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경제적 접근성까지 고려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이미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현지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만난 한국 기술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책임감을 설계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오늘 의료기술을 보러 갔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려는 방식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 부스의 그 따뜻한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정전으로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을 때 유일하게 환자들을 지키고 있던 그 불빛 말이에요. 저는 내일 아침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화려하고 첨단인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한국의 이동형 스마트 병원 시스템은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구현체였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 NGO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선진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본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